네, 이어서 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순서입니다. 보도국의 박정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가 한창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이 연내에 전 제품 생산을 목표로 또 한 번의 영일만 기적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3개월여 가까이 복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는 다음 달 연말이 되면 전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가 난 포항제철소 18개 아변 공장 중에서 올해까지 15개 공장을 완전히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모래 위에 일군 영일만 기적을 또 한 번의 복구의 기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태풍 피해 집계를 좀 살펴보면 서울 여의도 면적에 달할 만큼 생산 라인이 침수가 됐다고 하죠. 네, 포항제철소가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이 제품 생산 라인의 지하 커버트라는 시설이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예. 또 이 지역 지상에 있는 1m에서 1.5m까지가 물에 잠겼는데요. 이 커버트 길이가 전체 다 포함을 하면 40km나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지하도 8에서 약 15m 규모에 이릅니다. 이 피해로 1973년도 첫 쇳물 생산을 한 이후에 49년 만에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예, 사상 초유의 그런 중단 사태였는데요. 네.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포스코가 태풍 피해 당시에 포항제철소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고로 이 세 기를 모두 휴풍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50년의 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쇳물이 굳는 냉입 발생을 사전에 완전 방지함으로써 고로를 나흘 만에 재가동하게 된 셈인데요. 현재는 1열연과 1냉연 등 7개 공장의 복구를 끝내고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8개 공장은 아직 복구가 진행이 한창 되고 있고요. 또 나무즈 스테인레스 스틸 공장과 도금 공장 등 3개 공장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그 포항과 광양에 있는 소위 명장들 또 전문 엔지니어들이 이 복구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상당히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네. 이 각 공장의 설비 구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모터라고 그래요. 이 모터가 선강과 아변 전 공장에 걸쳐서 약 44,000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 31%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고요. 현재는 이 중 73%가 복구가 완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포스코가 당초 이 해당 침수 설비를 신규로 발주하는 것을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직접 복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최대 170톤에 달하는 아변기용 메인 모터 복구 작업은 EIC 기술부 손병락 명장의 주도하에 5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또 그 외의 기술력이 총 동원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7대 중 30세대를 자체적으로 분해하고 세척하고 조립을 다시 해서 복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모터 복구 작업도 공장 재가동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최정호 회장은 세계 철강업계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핵심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철소의 이 열연 공장 복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해요. 네, 자동차용 고탄수광 같은 이게 주요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열연 공장인데요. 네. 이 열연 공장이 냉천 범람으로 아변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모터 드라이브 총 15대 중에서 11대가 교체해야 하는 피해를 받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공급사가 이게 단기간 내 공급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길게는 1년 이상이 공급되는 그런 소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최정호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도 JSW사이죠. 그 사전 진달 회장에게 협조를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전 회장은 JSW 열연 공장용으로 제작 중인 설비를 이 포스코에 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열연 공장 복구를 크게 앞당겨서 연내 가동할 수 있게 된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그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태풍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내 고객사로 피해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전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포항 제철소 자체도 피해가 컸지만 이 국내 수급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큰 피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포항 제철소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 47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급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수급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81개 고객사에 대해서는 광양 제철소 절안 생산과 포스코 장가항, 포항 불수강 등 해외 그 사업장을 통해서 타 철강사 협업으로 그 공급을 했고요. 1대1 맞춤형으로 대응 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 불안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또 원료와 설비 자재 공급사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시행해서 조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2개월 전 그 태풍 피해가 난 이후로 404개사를 대상으로 또 피해 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애로사항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중에 37개사의 애로사항과 유형별 지원 방안도 도출하고 신속히 사후에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스크랩 등 그 수입산이나 아니면 국산 그 복수 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사 물량을 우선으로 구매를 했고요. 광양 제철소에서 증산을 통해서 추가 자재 소요 시에는 그 포항 제철소 공급사에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납품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크랩 공급사들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 23 제강 공장이 가동 재개 전임에도 불구하고 선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포스코의 그런 조직력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이게 연내 기존 포항 제철소에서 공급하던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재공급하겠다라고 네. 이러한 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해온 것처럼 빠르게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서 빈틈없이 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그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조직과 더 강건한 제철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14일이었죠.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의 조사가 있었는데 네. 어떤 분석이 나왔을까요? 네, 우선 그 철강 수급 조사단의 결과를 보면은요, 포항 제철소 전체 공장의 재가동은 연말은 좀 불가능하고요. 내년 1분기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 측이 도금 라인 같은 공장 두 곳은 1월에 복구가 완료된다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생산만 놓고 보면 이 전체 제품 라인업을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한다라고 설명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처음부터 이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 순위를 정하고 이 복구 자원도 집중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사단과는 일부분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조사단이 그 포스코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 수준의 재난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냈는데요.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완을 촉구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사단은 국가 기관 산업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네. 지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자가 발전 설비 등을 보완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차단벽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라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수해 대응 경험을 반영을 해서 이 종합적인 기업 활동 지속 전략을 수립할 것도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포스코가 당시 500년에 한 번꼴로는 폭우였다, 태풍이었다 이런 수준을 넘는 그 비가 내린 데다가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이 하천이 범람해서 불가항력적이었다라는 게 설명인데요. 예.
특히 냉천의 경우에는 하류 같은 경우 그 포항제철소 인근으로 올수록 폭이 좁아지고 또 그러한 구조인데다가 그마저도 냉천교 교각 아래에는 물에 떠내려온 나무나 각종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면서 이게 댐 역할을 했다. 예. 그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지형상 나전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 탓에 제방 높이도 낮아지면서 물이 반대편보다 먼저 넘쳤다라고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포항제철소의 해명입니다. 당시에 이제 쇳물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포항 그 제철소 한 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50년 만에 고로에서 쇳물 생산을 중단한 건 태풍 매미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네. 그러면서 30년 근무 경력에서 이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만약 그 쇳물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가 정전을 맞이했다면 고로를 완전히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고로를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지만 이 무엇보다도 포항제철소에서는 더 이상 고로를 지을 부지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복구가 하루빨리 완료돼서 정상 가동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복구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가 이번 피해가 과연 대비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예. 조사단이 지적한 대로 보다 높은 차단벽이나 추가적인 배수 시설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대미문의 피해를 입고서도 포항제철소는 이 대다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휴일을 반납한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때문에 포스코 측은 동종업계와 협력사는 물론 각계각층과 군 병력까지 이 많은 도움을 주신 분 덕분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뉴스 이데이 오늘은 포스코의 태풍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정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